맛있는 경제 시간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죠. 관련 내용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모건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정재호 교수,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서영원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정 교수님은 좀 전에도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예, 두 분 오늘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저희 나누기 전에 앞서서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평화롭기로 소문난 도시 대전. 전국 최고의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인 대전 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폭등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의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6월 첫째 주 매매가 상승률입니다. 같은 수치로 6월 둘째 주에는 3위를 기록합니다.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 모두 상위권 랭킹에 올랐는데요. 대전의 아파트 값은 23개월째 오름세입니다. 전세가 상승률도 만만치 않습니다. 둘째 주도 비슷한 상승률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전 지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입니다. 왜 이럴까요? 대전은 그동안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웠는데요. 때문에 전국구 투자자들이 대전에 몰려들었죠. 지난해 외지인 거래는 점점 늘어나 12월 한 달 동안만 1,13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갭 투자. 갭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 아파트 값도 빠르게 오릅니다.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대전의 집값, 전세가, 매매가 할 것 없이 다 올랐고요. 상승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먼저 정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집값 상승세로 뜨거웠던 대전이 결국 부동산 규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예상보다 좀 더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강도 높은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또 강한데 이제 거기에 투기 과열지구까지 이렇게 아주 이중 규제로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대책이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주요 한 5번째 대책, 그리고 그 세분화되어 거 합치면 이제 21번째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강한 이제 규제가 들어왔는데, 대전은 작년에 2019년도에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8.07%로 전국에 제일 높았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현재까지 두 번째로 높지만은 6월 첫째 주는 또 가장 높은 그런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굉장히 저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이 지금 풍부한 상태에 있고요. 그렇죠. 대전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갭 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사전에 막아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정부가 발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대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게 이미 한참 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 뒷북 대책이다 이런 지적도 합니다. 서 지부장님께서는 현업에 계시니까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 부동산에 문의 전화가 참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시장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전에는 이제 대전 지역이 이번에도 또 투기 조정 규제 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규제 지역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규제 지역에서 벗어날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정 지역하고 또 이제 그 투기 과열 지역까지 두 개가 한 번에 오다 보니까 시장 반응은 생각 이후로 상당히 지금 긴장감이 지금 맴돌고 있고요. 오늘 또 하루 종일 전화를 받았는데 하루 종일 업무를 못 볼 정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지금 오늘 어제 지금 계약하신 분들의 계약금 1,000만 원, 2,000만 원 걸어놓은 분들이 계약을 해지해야 되느냐, 뭐까지 이제 묻는 전화가 지금 많이 올 정도로 대전에 이번에 이 규제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크게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최근까지도 상승세를 이어오던 대전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잡을 수 있다, 아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가격적인 면은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값 가격은 잡을 수 있다. 가격 잡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책이 이제 강력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대책의 특징은 이제 갭 투자의 유입을 차단하는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규제가 나오면은 당분간 이제 관망세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제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 이제 추가적인 그러한 어떤 강도 높은 대책들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집행이 된다고 하면은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거래가 크게 위축되어서 네네. 뭐 거래의 어떤 절벽까지도 갈 수 있는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거래 절벽까지 갈 수 있다. 일단은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다.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은 거래량이 급감할 걸로 저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급감하면서 가격에도 당연히 영향이 좀 있겠죠. 근데 상승하는 것만큼 시장에서 그렇게 가격이 하락폭이 짧은 기간 내에 하락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또 지나면 예. 그동안의 어떤 학습 효과를 통해서 가격이 또 올라갈 거라는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단기 내에 이 시장에 큰 영향을 오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거래량은 급감할 거다라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래량 급감 다음에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하락할 수 있지만 뭐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렇지는 있습니다. 않을 예. 것이다. 네. 오늘 발표된 규제 지역에 대한 제재 이제 효력이 모레부터 발생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전에 집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된다면 이럴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적용받게 될까요? 정 교수님께 예, 들어볼까요? 그 이번에 대전에 모든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만 이제 투기과일지구가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조정 대상 지역과 이제 투기과일지구로 좀 나눠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구역 다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주택인 경우에도 그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금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 LTV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9억 이하인 경우에는 50%, 9억 초과인 경우는 30%, 그리고 총 부채 상환 비율이 이제 DTI가 50%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일지구인 지역 경우에는 이제 더 강합니다. 네네. 그래서 LTV가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40%, 9억 초과인 경우에는 20%, 그리고 DTI가 이제 4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번 대책이 기존에 있는 그러한 그 규제보다 더 강한 걸로 이제 이번에 개선이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에는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2020년 9월부터 이제 그 주택 그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을 이제 개정한 이후에 이제 적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예. 과거에는 투기과일지구는 1년, 그리고 이제 조정대상지는 2년에 이제 집을 처분을 하고 입주를 하면 됐는데요. 네, 네. 앞으로는 주택 금액 또 무주택자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고 입주를 하게끔 그렇게 또 강화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보금자리론 주택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하는 그러한 의무사항도 지금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이제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 지역에 3억 원 초과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을 네. 즉시 회수를 하는 그런 규제가 또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팍팍해지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집값은 올랐고 대다수의 일반적인 서민이 집을 구매할 때 대출 비중이 적지 않은데 이제 당장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잖아요. 혹시나 실거주자 그리고 내 집 마련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에게 보내는 시그널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저희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사실 무주택자들한테는 지금처럼 어떤 규제 일변의 어떤 정책보다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으로 가져야 되는데. 예. 왜냐하면 무주택자들한테 아무리 분양권을 우선 공급권을 준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자가주택에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있는 사람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정말 제 집에서 제대로 분양을 받아서 정착을 하려면 지금 어떤 무주택자들의 어떤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지금보다 더 활동한 정책적으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지원을 예. 더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있는 사람들한테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또 싼 값에 놀리고 그 무주택자들이 또 다음에 차후에 또 살려면 더 고가의 그 금액을 또 지불하고 또 사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뒤풀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막으려면 무주택자한테 당첨이 되면 그분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됐을 때 네네.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이번의 규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들에게는 청약의 기회 또 그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더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수도권, 서울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에서 임대주택이라든지 분양주택을 이제 많이 공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회를 좀 더 많이 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규제로 인해서 대출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자 목적으로 그리고 무주택자는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내전 마련의 기회를 삼는 것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또 말씀 들어봤습니다. 모건대 금융보험 부동산학과 정재호 교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서영원 지부장 두 분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